이재명 대표가 요번에 의외로 상속세를 이제 완화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네, 우클릭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상속세가 그게 이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에서 10억까지는 원래 세금이 안 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상속세가 나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일괄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에서 10억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 기준이 언제 나왔냐면 2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98년도. 98년도? 네. 근데 98년도에는 이제 음마아파트가 2억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뭐 30억 한다고 보면은 한 15배 정도가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10억에 15배 하면은 150억 정도, 10배라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10억이라는 그 기준이 98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민이 상속세를 내는 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 100억, 150억이 아니라 10억은 사실은 웬만한 아파트도 그렇죠. 다 10억이 넘어서 지금은 웬만하면 다 상속세를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전 그게 법이 아직도 여전히 그 금액이 그대로니까 10억이라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최고 세율이 그게 50%거든요 또. 30억이 넘어가면은 최고,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공제되고 40억이면 나머지 30억에 50%면 15억을 또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또 왜 공제 있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상속세를 50%에서 40% 최고 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좀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거예요. 아니, 왜 부자들 세금 깎아줄 일 있냐? 그냥 공제율만 높이자. 그럼 공제율을 어떻게 높이냐? 5억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8억으로, 8억, 일괄 공제를 8억으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그래서 총 18억까지만 공제해주자. 세율은 낮추지 말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얼핏 들으면은, 이재명 대표 말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니, 부자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어쨌든 최고 세율을 낮추면 모든 사람들이 최고 세율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이득이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산업 스파이라든가 또 적대적 M&A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2번 하게 되면은 경영권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 때문에 이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더 상속세 개편에 큰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부자들은 상관없고 단순히 그 공제율만 높게 해서 일반 서민들만 이득을 보자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이 얼었는데 내가 이 발에다 오줌 싸줄 테니까 그러면 잠깐 따뜻해질 테니까 좋지. 국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개돼지로 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그냥 싹 해서 그냥 아예 녹이자. 근데 이제 언발에 오줌 누기로 해서 내가 오줌 넣을 테니까 발 잠깐 따뜻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공제를 높이려면 아예 10배로 늘려야 돼요. 옛날처럼.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거 2배로 그러니까 2배도 아니죠. 1.8배 늘린다고 해서 사실은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부동산이 얼마인데.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상속세는 또 이제 공시지가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공시지가로. 근데 그 공시지가가 18억이면 거의 한 3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 되면.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재명 대표 집값이 36억 이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그 수준까지만 혜택 보자는 것 같아요. 딱 그 수준까지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양지마을이 지금 30억 정도 됐잖아요. 예전에 3억 하던 게 30억 정도 됐으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혜택 보자. 누구까지? 나까지. 그럼 나까지만 서민이다. 그렇지. 양지마을까지는 서민이다. 그렇지. 그 이상은 인정 못 하겠다. 그 이상은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50%가 아닌 40% 낮추는 거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네. 그 기사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 공제만 갖고는 사실 언발에 오줌 누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데 이거 갖고 생색 내려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하자. 왜냐면 60억 정도 된다면 60억이 넘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얼마가 되냐. 그게 서민이냐. 아니 이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이분들도 60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국민이고 또 혜택을 같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서민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죠. 부자는 뭐 상속세 개편을 해주면 안 되고 그냥 서민. 그러면 서민이
그 주관적인 서민은 어디까지냐? 양지마을까지. 나까지. 나까지인 거죠. 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전 10억이었으면 지금 100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18억 정도로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기사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보면은 국민의힘은 왜 부자들만 감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해고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내면은 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상속세는 잘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송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네, 송도요. 네. 송도가 송도 이제 요새 분위기가 어떻지? 그러게 송도 워낙 항상 말씀드린 게 좋긴 한데 송도가 좀 멀어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 두 분이 송도에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한 분은 매도하셨고 한 분은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도해서 서울로 오시는 분위기이긴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담을 좀 드리고 있고 왜냐면 송도가 거기야말로 진짜 섬이기 때문에 좀 좋은데. 약간 좋긴 한데 좀 강남이나 이런 게 진입하기가 좀 머니 좀 힘들고 멀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셔가지고 한 분은 팔아서 이제 송파권으로 이제 계약을 하셨고요. 한 분은 이제 송도해서 이제 팔 계획으로 왜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거든요. 임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 계획으로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은퇴해서 살기에는 참 좋은 데 같아요. 그렇죠. 은퇴해서 근데 이제 저한테 의뢰하셨던 분들은 이제 은퇴해서 사시다기보다는 좀 더 내 집 마련하는 욕구가 더 강하셨기 때문에 경제생활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옮기신 거고 만약에 은퇴하실 거면 그렇죠. 송도 이제 미래도시니까 거기도 미래도시요? 네, 미래도시죠. 뭐 20년 넘은 그래도 미래도시 컨셉으로 한 거잖아요. 컨셉으로. 근데 벌써 20년 됐네. 네. 근데 이제 2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뭐 개발이 된 거니까 이제 미래도시 컨셉으로 한 거예요, 원래 송도가. 미래도시요? 개포동이 더 미래도시 같은데. 개포동이. 성남 재개발, 네. 거여 마천, 네. 목동 재건축. 네네. 셋 비교를 하신다면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이 다 다르고 아마 목동 재건축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 거여 마천 뉴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남 재개발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실 거니까 그 돈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당연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목동. 거여 마천, 성남 재개발인 거고 성남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구릉지가 있는 거 단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마천 뉴타운은 이제 5호선 라인이고 서울에 약간 그 끝자락이고 대신에 이제 위례 신도시가 붙어 있는 장점이 있는 거여서 뭐 위례 신도시랑 약간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고 목동은 이제 학군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입지가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금액에 따라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청량리도 많이 좋아졌죠. 청량리도 많이 좋아졌고 또 앞으로도 이제 좋아질 지역이긴 하고 예전에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가격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하거나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이제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좀 캐치업 마크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또 청량리도 또 호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이제 또 이것저것 좀 비교를 해봐야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